네, 여러분 함께하는 이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그리고 마포 탱크 오늘 오셨고요. 지각 있는 정치인입니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정답이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동훈 그 대표의 페이스북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요거 말고요.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서 공당이 아닌 정치 깡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공당이 아닌 정치 깡패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도에 네. 콜롬비아에 이제 마약왕이 있습니다. 음. 파블로 에스코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서 이 마약왕을 미국으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공판을 진행 중이었는데 네네. 이 마약왕이 탱크하고 전차를 동원해서 대법원을 무력으로 가서 대법관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를 빗대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네네. 지금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입니다. 내일 모레 하기로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어제 청문회 불출석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출석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네. 대법원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오늘 아마 접수를 발의한 것을 의안국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과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모든 누가 보더라도 정치는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정치가 대법원 위에 서겠다는 군림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좀 읽어드리면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정말 뭔가 벌써부터 저러는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네. 지금 우리 함은경 위원장님도 보시면서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5년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 사법부를 손을 대는 것은 네.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 깡패나 할 짓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어깨 뽕이 들어가서 저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예.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 특검도 있고요, 네. 국정조사도 있고요. 오늘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청문회 14일 날 청문회도 내일 있- 14일 네. 예, 14일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그다음에 탄핵 이런 걸 모두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네. 또 심지어는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00명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대법원 대법원 판사를? 판사를 100명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번에 보면은 6만 쪽 페이지 문제 갖고 논란이 됐을 때 네네. 대법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재판에 투입된 사람들이 판사들이 단지 뭐 14명인 줄 아냐. 한 10명씩 해가지고 120명 정도 있답니다. 재판 연구관이.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기록들을 보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고요.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 또 보면 미국이나 영국, 미국이 9명이고 영국이 12명, 일본이 15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탄핵한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있고요. 파키스탄에 무샤라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됐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네. 대법원장 특검을 가지고 20명의 검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청문회 자체도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것도 포인트네요. 예, 예, 예. 법에 물을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청문을 한다면은
대법원장은 만약에 어떤 판사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그렇죠.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대법관 10명을 다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망신주기죠, 그러니까 망신주기. 그래 맞아. 그렇죠. 망신주기인 것 예. 같아요. 국민들 그거밖에 앞에서 없어. 예, 네. 예. 그 판사들 위에 그렇죠. 서 있다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청문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3권 분립이 훼손이 돼서 이제는 1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1권이 결국에는 그 명권이죠. 네. 이재명권. 아 그렇죠. 예, 이제 명하면 일사불란한 게 이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로 음. 사실 말씀드리면 좀 무서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네. 보면 네. 이재명 그 대표가 자신을 방탄하면서 네. 국민들은 이제 어떠한 지금이 되게 그러니까 흔한 일이 돼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 이름 그리고 그 판사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까지를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방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떠한 재판이 있으면 그 판사는 누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판결했던 사람이고 그거 다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청문회에다 세워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앞에서 발가벗기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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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시위하면서도 뭐 노래 부르면서 노래 개사를 해가지고 뭐 조국 수사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노래를 또 계속하면서 붙였어요? 명단을 쫙 만들었어요. 음음음. 예,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참 진짜 어떡하려고 거기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마포을 위원장님을 보면 우리 네. 마포 탱크를 뵈면 속이 상한다. 법사위에 누가 있죠? 아, 정청래 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가 아.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맨날 말씀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요. 빨리 찾아와야 돼요, 거기. 예,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새 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민주당도 쓰고, 우리도 쓰고, 똑같이 쓰는데, 네. 이 말의 참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 예.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인가 어디다가 그 전환길 씨한테 메시지 주면서 글 올린 게 그 네네. 입에도 자유를 예,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이게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이런 거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데, 네. 그건 김제동류의 진짜 뭐라고 해야 되니까 헌법을 왜곡한 이야기들이죠.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파를 억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소수의 자본가를 억압하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죠. 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그걸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나 인민민주 독재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음.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들이 다수로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해서 행할 수 있는 건 네. 다수파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혁명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했는데 공산주의 이야기는 쏙 빠지고 민주주의에 그걸 덮어 씌워서 요즘 변형된 이론들이 무슨 직접 민주주의니 뭐 국민 주권주의를 앞세운 다수결 뭐 우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 다수파 네. 국회에서 다수파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 모든 것을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 예, 예. 그게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께서도 글 주신 게 그러니까 다수이기 때문에 횡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거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다라는 글을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사실 굉장히 갑갑한 마음도 되게 많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하실 때 그런 생각으로 뛰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을 해야죠. 네네. 왜냐하면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고 이 나라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지킬 걸 잘 지키자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걸 잘하자는 건데 거기서 선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판에 음. 이 난리 법석과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니까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그걸 감당 못한 네.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감당하라고 해준 것이 국민의 아이 뜻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음. 그렇지만 그런 상황 자기신들의 6% 이긴 걸로 해서 사실은 모든 선거에서 6%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예. 국회 의석수는 60%를 넘는 의석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음. 그걸로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개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했던 네. 한동훈 그때 당시 후보로서 했던 네. 얘기가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또 갈수록 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왜 선거가 아니라 네네. 전쟁인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국회 청문회 불출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뭐 16명의 그 판사들이 함께 다 같이 이제 같은 뜻으로 네네.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 특히나 판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특검부터 해서 계속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예,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민주당을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음.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서울고법 판사들 다 탄핵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예? 이런 전리를 만들게 되면은 음.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영원히 자기들이 일당에 대해서 영원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다른 제3당이나 제4당이 나왔을 때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계속 법관 탄핵하고 누구 탄핵하고 다 탄핵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승부 못하면 중앙선관위도 다 탄핵을 합니까? 있을 수 음.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은 네. 우리가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존중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음.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법이 법 위에 서겠다라는 것은 지금 음.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진짜 뭐 저런 식으로 속이 답답해서 탄핵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재명 조국 재판 그렇게 지연시킨 판사들부터 저는 진짜 네, 맞습니다. 책임을 예. 묻고 싶은 거고 네네.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안 한 수사 네. 검사들. 전 맞습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먼저 좀 책임을 먼저 묻고 싶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자, 이분 재판 지원한 분들 다 저 옷 벗고 변호사 됐는데. 아 그래요? 옷 벗고 변호사 됐어요? 네. 예. 그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이 발언을 진짜. 보고 탄핵이 얼마나 이분들한테는 가벼운가를 저는 적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니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야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 진짜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대통령 탄핵 성공한 거 말고 나머지 탄핵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다. 예,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면 그렇죠. 무고죄예요. 네. 네. 예, 그래 무고를 한 것에 무고야.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네네. 번째로 대통령도 2명씩 탄핵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저 말이 네. 야.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는 표현인지.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검찰에서 혐의가 있으니 너 저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 와서 빨리 조사받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함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죠. 각각의 입법부의 맞아요. 국회의장이나 네.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나 행정부의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애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것을 각 기관들이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공화국이라는 나라들이 공화국이라는 게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왕이 없는 네. 나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서로 쪼개서 균형과 견제를 하라고 한 건데 네. 그것에 존중 없이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진짜로. 것을 볼 때마다 네. 제가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 마포을에 힘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정청래 저렇게 설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정말 마포 탱크에 대해 힘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마포 탱크에 저희가 엔진을 달아주는 이곳. 아,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여기는 티키 타카 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위원장님 요거 좋아하시죠? 아, 두 쇼타임. 번째니까 뭐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난번에 할 네, 네. 때는 음, 김경진 의원 쳐다보면서 야, 네. 참 잘하네. 내 소리. 아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요즘 밤에 라방 하시잖아요. 네. 아, 그 라방 할 때 제가 맨날 가는 거 아시죠? 네. 네, 가서 제가 댓글 좀 쓰고 어. 도망오고 이러는데, 네. 아니, 그 라방을 하시고 나서 뭔가 방송을 더 좀 스킬적으로 잘 하신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약간 연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에, 우리 위원장님이 되게 취약한 게 뭐냐면 칭찬 공격이 약해요. 아. 그래서 제가 나오면 맨날 칭찬 공격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닙니다. 더 이상 말을 네. 못해. 음, 아, 괜찮아요? 네. 네. 저도 매일 보는데요. 아, 봐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매일 보는데 매일 10시에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 많이 그리고 봐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되게 좋으세요. 네, 잘 네.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고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거의 네. 1시간을 매일 하시던데 그거 참 숙제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유, 오늘부터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오늘부터 그만. 안 돼, 안 돼. 우리 마포에서 지금 그렇죠. 마포 탱크가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면 안 된다. 근데 언제까지 하실지 혹은 뭐 계속해서 아니, 매일 원래 제가 하실지. 계획은 네. 저기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60일간 그 캠프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예. 궁금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코너로 한번 해볼까, 그 60일간 딱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5월 3일 이후에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 네. 요즘도 매일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만할까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3년 뭐 남으셨으니까 3년 동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봤을 아. 때는 라이브 방송 매일 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 매일은 쉽지 우리 않죠. 정청래 예. 의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20대 때도 그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들어갔을 때 공천 심사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네. 그때도 막말한다고 잘렸어요. 예. 근데 지금 맞아. 제가 봤을 때도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 저분도 이제 아. 떨어질 날만 남았거든요. 내려올 그러니까 날만 남았다. 그렇죠. 저렇게 막말하고 음. 안하무인격으로 하다 맞아요.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런 어떤 막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특히 제가 봐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는 의원 중에 최고잖아요. 지금 네. 저분하고 정청래하고 방통위 그다음에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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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민희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은주라고. 네. 네. 이 세 명의 이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 얘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공천심사 때 당신은 사법부를 무시했기 때문에 네. 나가서 분명히 저게 정청래의 발목을 잡아서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우리 위원장님 무혈입성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진짜 안 특히나 지금 하고 법사위원장이잖아. 저거는 본인은 뭔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는 아주 큰 소리 치고 네, 그렇죠. 권력을 누리겠지만은 네. 저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런 네. 행동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맞아요. 정치인이. 사람 진짜 그렇죠. 겸손이라고는 네네. 없어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열받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말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위에 있고 법사위원장은 뭐 판사를 나부랭이로 아는 거고 네. 이렇게 철룡이, 보이잖아요. 철룡이. 네.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튜브 하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하는 거 보잖아요. 서민 흉내 진짜 끝장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뭐 칼국수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국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들 막 먹이 주면서 너도 밥 귀여운 먹을래 이러고 척하고. 앉아 있고 네. 나 그거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저 말에서 그냥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어디서 대통령 2명이나 탄핵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진짜. 예. 제가 또 화를 냈나요? 네. 아까 우리 기자님이 방송을 하기 전에 네. 앵커님은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너무 무서워.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네. 이러면서 나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네. 정청래에 또 열이 받았다. 아유, 네. 그러게요. 심심한 사과의 표현을 좀 드리고 하고요.